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댕구리입니다. 오늘은 피약피약 그 네 번째 주제, 카트 아니죠, 칼티입니다. 이야, 여러분들은 표적 항암제나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를 의미합니다. 암세포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해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항암 화학요법에 의해서 정상세포에게 미치던 그런 부작용들이 이 표적 항암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죠. 첫째, 항체가 인식할 수 있는 표적 부위가 없는 암 환자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매우 비쌉니다. 셋째, 체내로 들어온 후에 장기간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데도 여러 번 투약을 해야 합니다. 넷째, 내성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이야, 다음은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체계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면역 반응에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억제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항암제가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예로는 키트르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표적 항암제에서 얘기했던 특이적,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언급했던 면역세포에 포커스를 두면 CAR-T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거예요. 이야,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T 림프구를 변형시킨 게 바로 CAR-T입니다. 이 T 림프구는 표면에 자신이 공격해야 하는 타겟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수용체의 타겟이 인식이 되면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이 타겟을 뚜시 빠시 뽀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타겟을 인식하는 수용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키메릭 안티진 리셉터, 줄여서 CAR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T 림프구에 트랜스펙션 시킨 후 이 CAR을 장착하고 있는 T세포를 만들어내며 그게 바로 CAR-T가 됩니다. 즉 암세포만을 표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면역세포가 항암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T 림프구는 원래 그 몸의 주인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사람마다 모두 다른 MHC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MHC 분자가 인식되어야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AR-T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백혈구를 얻어낸 후에 트랜스펙션 시킨 후 다시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CAR-T는 요즘 연구되고 있는 항암제 중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나 혈구와 관련된 암에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노바티스사의 킴리아, 그리고 림프종이 적응증인 길리어드사의 예스카르타가 있습니다. 이야, 하지만 이러한 CAR-T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적 항암제와는 달리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보다는 체내에 잔존하여 약효를 나타내는 기간이 길어져 투약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즉 암세포가 전부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잔존하면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는 뇌증, 신경독성, 그리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T세포가 암세포 덩어리로 침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형암, 즉 폐암, 대장암과 같은 암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쌉니다. 얘도 비싸요. 네 번째,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이 CAR-T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세포와 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과정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전 약대니까 법대가 아니니까 패스! 이야, 그런데 역시나 대단한 과학자들이죠.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전존하는 CAR-T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단기간에만 작용하고 사라지는 어댑터 몰큐어를 넣어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CAR-T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인식한 후에 CAR-T와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이중항체가 있는데요. 항체의 가변 부위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중항체는 한쪽 면은 암세포를 표적으로 한쪽 면은 림프구를 표적으로 해서 두 세포의 접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형암의 CAR-T를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암세포 덩어리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저의 피약피약 네 번째 주제까지 해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제 영상 외에도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라젠의 팩400 미국 임상 3상 중단, 라니티딘 파동, 액상 전자담배의 폐손상 사례,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 FDA 시판 허가, 식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첨단 바이오법 국회 통과 등의 이슈를 먼저 찾아보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n I will finish this series and I will come back with new videos. Wait and subscribe. Thanks for waiting for my friends. Bye. 안녕.